파업 깃발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 내부에서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 이야기입니다. 9만 명 과반을 자랑하던 거대 조직에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6천 명이 소리 없이 빠져나갔죠. 심지어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남은 이들은 단결 대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석에 앉은 건 회사가 아니었죠. 노조가 노조를 찌른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의 밥그릇을 엎은 건지,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지 그 서늘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질끈 묶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겉보기엔 그야말로 생존을 건 사투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구호를 찬찬히 뜯어보면 어딘가 묘합니다. 붉은 띠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 숫자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파업 주동자들의 요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할 것, 그리고 연봉 절반으로 묶인 성과급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얼추 45조 원, 직원 한 명당 평균 1억 원 넘게 추가로 챙겨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백 채 값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겠다는 계산이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이 소식을 접했다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이건 절박한 노동자 생존권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분배 원칙 자체를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거든요. 왜일까요? 회사가 대박을 터뜨렸을 때 그 단물은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돈을 태운 주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이미 계약된 고정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가 당장 망해도 내 월급은 나오잖아요. 반면 주주는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 투자금이 통째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초과 이익을 챙기는 게 시장의 절대 규칙이죠. 카지노에서 직접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쓸어가는 겁니다. 옆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이 배당금을 내놓으라 떼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조는 도대체 무슨 논리를 들이밀었을까요? 리스크는 절대 지기 싫다. 하지만 이익은 주주처럼 듬뿍 나눠달라는 신보입니다. 보너스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불만? 그건 10분 이해합니다. 사측이 고무줄 잣대로 기준을 흔들어 왔다는 뿌리 깊은 불신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투명한 제도를 원한다는 것과 무턱대고 이익을 내놓으라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가 공정이라면 후자는 순전한 탐욕이거든요. 그 본질적인 차이를 슬쩍 뭉개고 파업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총극을 가장 냉혹하게 읽어냈죠. 감정도, 동정도, 사치. 오로지 차가운 숫자와 자본의 구조로만 판결을 내리는 곳이니까요. 자본시장의 눈에 이 파업은 생존 투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참 연봉러들이 회사를 볼모 잡고 보너스 파티까지 요구하는 기막힌 억지죠. 글로벌 큰손들 눈에는 한편의 씁쓸한 블랙 코미디였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막장 코미디는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측의 목줄을 쥐어야 할 노조가 정작 자기들 안방에서 먼저 처참하게 쪼개졌거든요. 내부 총질이 시작된 거죠. 짐을 싸서 나간 사람들이 누군지 까보면 이 기형적인 파업의 실체가 훤히 보입니다. 무려 6천 명. 그들 대부분은 갤럭시, 냉장고, TV를 조립하는 가정과 스마트폰 부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라인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이죠. 한 지붕 아래 묶여 있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연대가 아닌 뼈저린 배신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부가 내건 영업이익 15% 고정지급. 이게 사실상 반도체 부서의 배만 불리는 꼼수였거든요. 칩이 잘 팔리면 반도체 쪽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은 피 튀기는 경쟁 탓에 이익률이 턱없이 낮죠. 그런데 노조집행부는 그 빵빵한 반도체 실적만 쏙 빼서 보너스 청구서를 들이민 겁니다. 같은 노동조합 깃발을 흔들었지만 투쟁의 과실은 처음부터 한쪽만 향해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민낯이 드러납니다. 반도체 호황일 땐 자기들 보너스를 더 챙겨가고 불황으로 펑크가 나면 가전 부서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조직을 지탱해왔거든요. 흑자면 내 주머니로, 적자면 내 주머니에서 이런 얌체짓이 반복되니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거죠. 6천 명의 이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전체 의견 수렴은 커녕 총회도 건너뛰고 온라인 설문 하나로 천문학적인 요구안을 덜컥 확정했거든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며 합의하는 3단계 절차를 아예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이른바 민주노조라면서 정작 가장 뼈대가 되는
민주적 절차부터 스스로 박살낸 꼴이죠. 애초에 내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서늘한 배제감. 그게 줄탈퇴를 부른 진짜 트리거였습니다. 참다 못한 이들은 단순히 노조를 나가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법원에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찔러 넣었죠. 지도부가 사측과 섀도복싱을 하는 사이 평조합원들이 그 지도부를 법정에 세운 겁니다. 단결을 외치던 무기가 내부의 심장을 겨눈 셈이죠. 상식적으로 삼성전자 13만 직원 전체를 묶는 단체 협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룰이 특정 부서의 입맛에만 철저히 맞춰져 조립되고 있었던 겁니다. 들러리가 된 나머지 직원들 입장에선 사인한 적도 없는 불공정 계약서가 내 이름표를 달고 통과되는 꼴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부부터 바위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엉성한 조직은 밖으로 주먹을 뻗기도 전에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치명적인 균열을 낸 건 회사가 아니라 노조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반란은 단순한 탈퇴로 끝나지 않았죠. 노조 내부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나라했습니다. 10대 2로 나누자는 식이었죠. 우리 부서가 더 가져가야 한다. 노사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같은 노조 조합원들끼리 실제로 주고받은 말입니다. 단결을 외치던 노조가 어느새 각자 목만 챙기는 파편화된 이익 집단으로 완전히 쪼개진 겁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사측을 상대로 직원 전체의 권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는 밥그릇 싸움은 전혀 달랐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반도체대로 스마트폰과 가전부서는 또 그들대로 서로 파일을 더 챙기려는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회사를 향해야 할 투쟁 동력이 내부 총질로 낭비되고 있었던 거죠. 이 치열한 집안 싸움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참혹합니다. 부서끼리 힘을 합쳐야 할 위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각자의 손익 계산서부터 따지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었던 비결은 반도체와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이 한 지붕 아래서 강력한 시너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동료 대신적으로 간주하는 순간 그 거대한 시너지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모두가 한 곳을 보고 뛰어도 모자랄 판에 각자 딴 곳을 쳐다보니 기업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 튀기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그 생명 같은 골든타임을 내부 갈등이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런 소모적인 파벌 싸움의 청구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섭게 쌓여갑니다. 아주 작은 결정 하나를 내릴 때도 부서별 눈치 보기와 피곤한 조율 과정이 끼어들게 되거든요. 10명이 뭉치면 하루 만에 끝낼 프로젝트가 10명이 찢어지면 무려 열흘이나 걸려버리는 셈입니다. 그 버려진 시간들이 결국 치명적인 격차를 만듭니다. 노조 지도부의 행태도 심각했어요. 임금 협상이 틀어지자 급기야 회사를 없애버리자는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자기 밥줄인 직장을 부수자는 소리를 다름 아닌 노조 간부가 직접 입에 올린 겁니다. 나중에 수습하긴 했지만 저런 막말이 튀어나온 것 자체가 섬뜩한 민낯입니다.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수뇌부가 오직 협상 주도권을 쥐려고 기업 전체를 볼모로 잡는 무리수를 둔 셈입니다. 회사를 인질로 삼는 순간 이 진흙탕 싸움은 이미 평범한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묵묵히 자기 업무만 하던 선량한 직원들입니다. 조직 분열이 깊어질수록 글로벌 경쟁력은 곤두박질치고 그 치명타는 고스란히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니까요. 제 밥그릇 챙기려다 멀쩡한 밥솥까지 박살내는 꼴입니다. 집안 기둥뿌리를 뽑는 총극이 벌어지는 사이 바깥의 글로벌 시장은 소름 끼치게 빠른 속도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파이 조각을 놓고 멱살잡이하는 동안 해외 빅테크 경쟁자들은 이미 3년 뒤에 미래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살얼음판인지 숫자로 볼까요?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 올리는데 최소 20조 원이 깨지고 완공까지 꼬박 3년이 걸립니다. 당장 오늘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단하지 않으면 3년 뒤 전장에서는 쏠 총알조차 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는 2일 등과 이 등의 격차가 철저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등은 이 등에 반토막도 못 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의 시설 투자는 목숨을 건 선제 타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단 한 발만 늦어도 따라잡는데 10년이 훌쩍 넘는 게 반도체 시장의 룰입니다. 대만의 TSMC와 미국 빅테크 공룡들은 그 공포를 뼛속까지 알았죠. TSMC는 천문학적인 흑자를 모조리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신규 공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급 잔치 대신 생존을 선택한 거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씹어먹으면서도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 개발에 갈아 넣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역시 올해만 각각 수십조 원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죠. 지금 당장 내 주머니를 불리는 대신 그 막대한 현금으로 다가올 미래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겁니다. 그 서늘한 결단이 지금의 거대한 AI 패권을 쥔 비결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 노조는 바로 그 피 같은 투자금을 당장의 성과급으로 쪼개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얄팍한 숫자에 취해 있는 사이 무서운 경쟁자들은 그 돈으로 아예 미래를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잃어버린 AI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지금 당장 사활을 건 투자를 쏟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절박한 그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집안 싸움이 지독하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포탄 쏟아지는 전장에서 무기 만들 쇠붙이를 녹여 당장 쓸 동전을 찍어내는 꼴이죠. 오늘 흘린 피땀이 3년 뒤의 생존을 결정짓는 냉혹한 바닥에서 투지 대신 두툼한 성과급 청구서부터 들이미는 겁니다. 라이벌들은 이미 다음 사냥터를 향해 출발해버렸거든요. 바깥의 적들이 질주하는 사이 내부의 파업 투쟁은 갈수록 기괴한 방향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을 위한다는 노조에서 왜 진짜 직원들은 줄줄이 이탈하고 있을까요? 투쟁을 주도하는 세력과 그 과실을 따먹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좁혀지지 않는 괴리가 핵심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대리인 문제라고 아주 명쾌하게 부릅니다. 내 권리를 맡겨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먼저 챙길 때 터지는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만 빨리 챙기려 든다고 쳐볼까요? 집주인이 수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냥 헐값에 후딱 계약서를 들이밀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포장지는 완벽하게 집주인을 위한 헌신이지만 그 알맹이는 철저히 본인 주머니부터 불리겠다는 검은 속셈인 거죠. 최근 삼성전자 노조집행부가 보여준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직원들 권익을 챙겨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강경투쟁으로 자기들 세력 불리기에만 몰두했거든요. 파업 사태가 길고 험악해질수록 노조 수뇌부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협상이 끝나면 그들 무대도 사라지지만 싸움이 길어지면 계속 완장을 찰 수 있으니까요. 일반 직원들은 빠른 타결이 좋지만 집행부는 싸움을 끌어야 이득인 셈이죠. 이 틈이 벌어지는 순간 노동조합은 직원이 아니라 권력을 쥔 지도부만을 위한 조직으로 썩어갑니다. 실제 집행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회사 경영진이 직접 찾아와 대화를 제안했는데도 단칼에 쳐냈거든요. 정부 고위급이 직접 중재를 시도했을 때도 빳빳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간부는 일단 파업부터 때리고 대화는 나중에 하자는 막말까지 던졌죠. 실리를 챙기려면 협상 테이블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협상가는 마주 앉고 투사들은 상을 엎어버리죠. 직원들 입장에서 아주 차갑게 주판을 튕겨볼까요? 파업이 길어지면 무급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 월급 통장만 비어갑니다. 기업 실적이 꺾이면 당장 내년도 성과급 보따리 자체가 쪼그라들죠. 당장 파업 투쟁으로 얻어낼 파이보다 날려먹는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뇌부는 이 청구서를 숨겼죠. 오로지 쟁이 열기 띄우기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자기들 이름값 높이겠다고 동료들의 밥줄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하나로 뭉치자며 목청을 높일수록 그 확성기 뒤에 숨겨진 뻔한 속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현장 직원을 위한 건지 간부들을 위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폭탄은 묵묵히 일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권력 싸움이 늘어지는 사이 아무도 섣불리 말하지 못했던 아주 찝찝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인이 계속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피를 흘린다는 건 뻔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치명상이 결국 누구 목을 조르는지 뼈저리게 고민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 숫자를 볼까요? 노조 스스로 18일 파업에 18조 원 손실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조 원씩 타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수천 채 값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하는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 팹은 한 번 서면 복구에만 며칠이 깨집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 동안 글로벌 바이어들은 다른 공급처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한 번 등 돌린 고객은 얄짤없습니다.
눈앞의 생산 라인 멈춤보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신뢰도 추락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터집니다. 노조가 내놓으라 압박하는 성과급의 기준은 결국 영업이익입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보너스도 커지죠. 그런데 파업 사태로 영업이익이 깎이면요, 나눠 가질 성과급 파이 자체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돈을 더 챙기려고 머리띠를 둘렀는데 바로 그 투쟁 때문에 내 몫이 깎여나가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조각을 더 크게 썰어달라고 싸우는 와중에 정작 케이크 전체가 바닥에 떨어져 뭉개진 셈이죠. 칩 시장에서는 바이오와의 신뢰가 생명줄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납품 날짜가 하루만 흔들려도 즉각 다른 공장을 수소문합니다. 노조 리스크로 납기가 꼬이면 그 물량이 TSMC 같은 경쟁사로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뺏긴 거래처를 다시 꼬셔오려면 단가를 후려치거나 파격적인 조건을 던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은 바닥을 치는 최악의 굴레가 시작되죠.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상황은 훨씬 더 암담합니다. 파업이 습관이 들수록 튼튼한 공급망이라는 삼성의 간판은 금이 갑니다. 해외 파트너들은 삐걱거리는 라인에 절대 두 번 베팅하지 않거든요. 단 한 번의 파업 사태가 수년간 쌓아올린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거래처가 떠나면 이익이 박살나고 성과급이 깎이니 또다시 머리띠를 두르는 끔찍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잔인한 역설은 이거죠. 내 지갑을 채우겠다고 시작한 투쟁이 모두의 밥그릇을 깨는 참사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타서 자기가 딛고선 그 가지를 스스로 썰어버리는 꼴입니다. 가지가 꺾이는 순간 제일 먼저 추락하는 건 바로 톱질을 하던 본인들이죠. 노조가 열심히 톱질에 매달리는 사이 회사 밖에서는 이미 냉혹한 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잔혹한 심판관, 바로 자본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가끔 흔들릴지언 정시간 앞에서는 결국 냉정한 진실을 가리키거든요. 그 결과가 섬뜩한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진작에 짐을 쌌습니다.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달라졌거든요. 삼성 주식에 거액을 베팅한 주주들 눈에 지금 이 난장판이 어떻게 보일까요? 미래 투자에 써야 할 내 피 같은 돈을 자기들 성과급으로 빼가겠다고 공장을 멈춘다? 게다가 직원들끼리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절 타이밍을 알리는 시뻘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냉혹한 글로벌 자본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잡음 없고 돈 냄새 확실한 곳으로 조용히 자금을 뺄 뿐입니다. 뿌리 난 소액 주주들도 움직였죠.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떼가면 주주들에게 돌아올 배당금 봉투가 얄팍해지니까요. 주주연대는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며 가처분 소송까지 준비했습니다. 노조가 경영진 멱살을 잡는 동안 개미 투자자들은 노조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선포한 겁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법적 공방이 터져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노조와 주주, 노조와 조합원, 노조와 회사, 얽히고 설킨 사각 전선이 동시에 열려버린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원들은 1등석 침대 시트 색깔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꼴이죠. 시트가 파란색이든 흰색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배 밑바닥에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노조가 성과급 몇 %를 놓고 다투는 그 순간에도 냉혹한 경쟁사들은 이미 그 배를 아득히 추월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글로벌 자본의 눈에는 이 거대한 배가 서서히 멈춰서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결국 이 지독한 싸움의 피해는 노사 양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가 뿌리째 흔들렸거든요.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고객사, 주주들까지 전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는 노조원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싸움에 취해 이 뻔한 진실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린 겁니다. 내부 분열과 소모적인 파업이 반복될수록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탄탄한 신뢰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자본시장의 심판은 조용하지만 잔인합니다. 결코 큰 소리로 먼저 경고하지 않거든요. 그저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고객이 등을 돌리며 주가가 폭락하는 방식으로 경고할 뿐이죠. 이 싸늘한 신호를 놓치면 작은 전투에서 이겨도 거대한 전쟁에선 참패하는 겁니다. 냉혹한 시장의 심판이 떨어지는 동안 이 지독한 싸움은 조용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난투극이 끝난 폐허 위에는 반드시 짙은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거기서 어떤 진실을 파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뼈아픈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강한 조직은 단결해서 나오지만 그 단결은 철저히 공정한 시스템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조가 9만 명을 끌어모아 과반을 넘겼을 때 그 압도적인 숫자는 분명 막강한 권력이었죠. 하지만 그 권력을 특정 부서의 이익을 챙기는데 휘두르는 순간 실망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차갑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현장 조합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는 노조는 그 덩치가 아무리 거대해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힘센 노조가 무조건 좋은 노조는 아니라는 걸 이번 사태가 명백하게 증명해버렸죠. 국내 다른 대기업들도 이 뼈아픈 경고를 절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다가는 결국 다 같이 나눠먹을 파이 자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리거든요. 이 사태가 그저 남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의 수많은 회사들이 정확히 똑같은 위기의 갈림길 앞에 서 있거든요. 물론 노조는 정당한 몫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 경영진은 치열한 미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누가 먼저 한 발 물러서느냐? 바로 그 선택이 기업의 향후 10년 운명을 완벽하게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내부 출혈로 깊게 파인 흉터가 그리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겁니다. 조직이 다시 하나로 단단하게 뭉치려면 노사 모두가 과거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진짜 대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전략적인 협력. 이 극적인 태도, 전환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위태로운 삼성전자의 진짜 운명을 가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TSMC와 엔비디아는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혼란을 되짚어보면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만 남게 됩니다. 좁은 조직 안에서 내 밥그릇만 더 챙기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파이 전체를 키우는 게 먼저일까? 당장 내 호주머니에 꽂히는 현금이 두둑할수록 기분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뻔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달콤한 돈이 회사의 미래를 산산조각내면서 억지로 쥐어짜낸 거라면 결국 그 잔인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날아오게 되거든요.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바로 그 서늘한 진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증명해준 완벽한 표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치열한 혈투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과연 노조의 요구가 끝까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기와 그 거친 방식이 심각한 패착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취재를 이어갈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